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패브릭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패브릭에서의 아이덴티티는 결국 PKI를 기반으로 하는 인증서 기반의 시스템입니다. 패브릭에 있는 구성 요소인 오더러, 피어, 그리고 유저들은 각각 자기가 자신의 개인 키, 공개 키 또는 이제 인증서가 있어서 유저 같은 경우에는 트랜잭션을 만들어서 던질 때 자신의 개인 키를 가지고 서명을 해서 던지게 되고 피어도 자신이 인돌서여서 자신이 그 해당 트랜잭션을 검증했다라고 할 때 자신이 가진 개인 키를 가지고 서명을 하게 되고요. 오더로도 마찬가지로 블록을 생성하고 피어에게 던져줄 때 자신이 서명을 하고 던져주게 되죠. 그러면은 각자 그 다른 컴포넌트들은 그 서명을 공개 키를 가지고 검증하는 프로세스를 타게 됩니다. 이제 이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데이터와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 알아보기 전에 일단 PKI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고 오늘 간단하게 데이터를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또 CA, 이제 MSP에 대한 좀 더 딥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다룰 내용은 이제 PKI에 대해서 간단하게 되짚는 건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 알아볼 거는 이제 인증서 중에서도 이제 X.509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자서명 알고리즘 이렇게 세 가지를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이게 패브릭에서 어디서 이제 찾아볼 수 있는지 제가 이제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해요.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대부분의 블록체인에서 다 이제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죠. 키가 두 쌍이 있어요. 개인 키와 공개 키가 있고, 개인 키 같은 경우에는 절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면 안 되는 거죠. 만든 사람, 소유자가 가지게 되고 절대 비밀로 보관을 해야겠죠. 그리고 개인 키의 경우에는 이렇게 대시에다 쓰도록 할게요. 그리고 데이터에 보통 서명하는 용도로 쓰게 되죠. 공개 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는 용도죠.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용도. 그리고 개인 키로 암호화한 데이터를 복호화할 수 있습니다. 이건 개인 키도 마찬가지죠. 공개 키로 암호화한 데이터를 복호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에서는 개인키와 공개키 두 쌍이 서로 이제 개인키로 암호화를 했으면 공개키로 복호할 수 있고 공개키로 암호화를 했으면 개인키로 암호화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일반적으로 이제 인증서에 들어가는 데이터가 뭐냐라고 한다면 인증서가 포함하고 있는 거는 바로 공개키 데이터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패브릭에서 예를 들어서 자신이 키쌍을 생성했다. 이제 프라이빗 키랑 공개 키를 생성했다. 라고 한다면 이제 공개 키를 펜 파일의 형태, X.509의 형태로 만들어서 이제 다른 컴포넌트들이 다 각자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따가 한번 파일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공개 키 암호화에서 핵심적인 거는 이 키 두 쌍을 생성해서 개인 키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고 공개 키는 이제 펜 파일의 형태로 다른 컴포넌트들이 가지고 있다가 되겠죠. 두 번째로 넘어가서 전자서명. 전자서명은 어떤 거냐? 전자서명은 데이터가 위변조되지 않았다 라는 것을 PKI 시스템에서 알려주기 위한 용도가 될 것 같아요. 시스템이 될 것 같습니다.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이제 원본 데이터가 존재하고 그림을 통해서 한번 같이 가볼까요? 원본 데이터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원본. 그리고 그 아래에 메시지 다이제스트를 만듭니다. 메시지 다이제스트라는 건 이제 원본을 해시화한 거예요. 원본 해시 오브 원본. 그러면 이제 해시 값은 일반적으로 작은 원본이 아무리 크더라도 32바이트 이 정도로 짧게 나오기 때문에 간단하게 붙여낼 수가 있죠. 그죠?
이 원본에 대한 메시지 원본에 대한 해시 값을 다시 개인 키로 암호화를 합니다. 그럼 요게 이제 암호화된 다이제스트가 되겠죠. 이렇게 요거는 이렇게 해서 색깔이 겹치네요. 분홍색으로 할까요? 자, 이렇게 해서 원본에다가 암호화된 다이제스트를 붙입니다. 이렇게 1. 원본의 다이제스트 해시, 원본 해시를 만든다. 그리고 개인 키로 이 다이제스트를 서명한 후에 원본의 끝에 붙입니다. 원본에 붙인다. 자, 그리고 요거를 넘겨줍니다. 요거를 상대방한테 넘겨주겠죠? 상대방에게 넘겨주면 이 상대방은 이제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이제 이게 개인 키로 암호가 된 거예요. 그렇죠? 개인 키로 암호가 됐으니까 원본의 다이제스트를 만들어요. 원본의 다이제스트를 다시 만들 수 있겠죠? 이 유저도 노란색을 오케이. 이 유저도 원본의 다이제스트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원본의 다이제스트. 자, 근데 이제 이거랑 이게 같은지 어떻게 확인을 하냐? 이 암호화된 다이제스트를 이제 이 받은 유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공개 키를 가지고 복화를 해요. 이제 개인 키로 암호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공개 키를 가지고 이 다이제스트를 복화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암호화된 다이제스트가 복화를 시키면 원본 다이제스트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원본 다이제스트랑 내가 직접 원본에서 다이제스트 만든 거랑 비교를 해서 같다라고 하면 이 데이터가 변하지 않았다. 보낸 사람이 만든 게 변하지 않았다. 이게 인증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공개 키로 해당 다이제스트를 복호화한다. 원본을 통해서 만든 다이제스트랑 비교해서 검증한다. 자, 이게 바로 전자서명의 알고리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자서명 우리가 영어로는 이제 시그니처라고 하고, 피어랑 오더러들이 이제 데이터를 왔다리 갔다리 할 때 그 트랜잭션 안에 또 블록 안에는 각자가 만들어낸 시그니처들이 다 들어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알아볼 내용은 어떤 거냐면 이제 엑스닷509예요. 엑스닷509는 이제 PKI에서 이제 가장 유명하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증서 포맷이에요. 그래서 한국말로 이제 인증서라고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공개 키가 들어있다.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뭐 웹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 보신 분이면 아시겠지만, 뭐 이제 SSL을 붙일 때 고데디라든지 아니면 뭐 유명한 뭐 업체 AWS라든지에서 SSL 인증서를 뭐 사든지 만들어내든지 할 수가 있죠. 그 인증서 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소가 들어있어요. 이제 발행자가 누구인지, 그 다음에 내가 누구인지, 또 뭐 이제 도메인에 대한 도메인 인증서면은 도메인도 들어있고요. 만약에 이제 인터미디에이트 인증서, 중간에 있는 인증서면은 이제 루트 CA에 대한 정보도 들어있고요. 에 대한 정보, 루트 CA가 아닌 경우, 받은 게 아닌 경우,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가 들어있는데, 이제 위키피디아에 한번 쳐보면 이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 먼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위키피디아에 들어가면 엑스닷509 데이터가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certificate 인증서가 있고, 뭐 데이터 안에 버전 넘버, 그리고 인증서를 만들 때, 전자서를 만들 때 사용 알고리즘이 뭔지, 여기는 이제 해시는 SHA-256을 한 거고, 그다음에 공개 키 알고리즘은 RSA를 썼다고 나오네요. 그죠? 그리고 발급자가 누구인지, 글로벌 사인 오르가니제이션이라고 나오네요. 밸리디티, 그다음에 서브젝트, 누구한테 발급을 해줬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이 퍼블릭 키가 되겠죠. 이 퍼블릭 키가 있기 때문에 인증서를 받은 기관이 상대방이 사인한 데이터를 내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공개 키 알고리즘을 사용했는지도 나오고 있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뭐 기타 여러 가지 데이터들도 같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가 있음으로 해서 이제 패브릭에서도 마찬가지로 서로가 누군지를 확인할 수 있고,
시그니처를 검증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게 될 것 같아요. 패브릭에서의 인증서. 오늘 일단 이제 이렇게 마지막으로 살펴볼 건 어떤 거냐면, 패브릭에서 인증서 파일들이 이제 어디 있는지 이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인증서 위치, 그리고 어떤 인증서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디테일한 내용은 이제 다음에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패브릭에서 보시면 이제 가장 중요한 폴더 중에 하나가 크립토 컨피그 폴더예요. 그래서 이제 크립토젠을 사용해서 YAML 파일을 소모해가지고 크립토 관련 매테리얼들을 만들게 되는데, 이 파일들이 크립토 컨피그 파일에 들어있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거는 이제 패브릭 샘플스 폴더인데요. 패브릭 샘플스에서 제가 간단하게 베이직 네트워크를 볼게요. BYFN에 사용되는 거죠. 여기 크립토 컨피그가 있죠, 그죠? 크립토젠이라는 이제 파일을 사용해서 이 크립토 컨피그 폴더를 만들어지게 되는데, 크립토 컨피그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파일들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폴더가 펼쳐져. 크립토 컨피그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example.com, order organization, example.com, CA, MSP, orders, TLS, user,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 또 피어에도 organization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쫙쫙쫙 타고 들어가면 어떤 걸 볼 수가 있냐면, 이렇게 펜 파일 있는 것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MSP에 CA, search, order에 MSP 이렇게 따다다다 들어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실제로 이게 이제 인증서가 될 텐데, 먼저 한번 이 CA 인증서를 확인해 볼까요? CA 펜 파일, 얘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certificate decoder 보시면 될 텐데, 짜잔, 여기다 붙여 넣어봐요. 여기 끝에 여기 대시까지 다 붙여 넣으셔야 잘 나옵니다. 이 인증서를 보면은 common name, 그러니까 이 인증서의 소유자가 누구냐? ca.example.com이다. 그리고 organization은 example.com, 그리고 뭐 valid한 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issuer, 누가 발행했냐? ca.example.com이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CA이기 때문에, CA는 이제 인증서를 발행하는 기관이죠. 내가 CA이기 때문에 인증서를 발행하는 기관은 자신의 개인 키로 자신의 인증서를 서명하게 돼요. 그래서 CA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걸 살펴볼게요. 또 뭐가 있지? 오더러에 있는 걸 살펴볼까요? 오더러의 MSP 폴더 안에 들어가면 어드민 서치, CA 설치, 키스토어, 사인 설치, TLS, CA 설치가 있는데, 이 중에 키스토어에 있는 게 이 오더러의 개인 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begin private key, end private key를 보면 이제 이게 개인 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사인 설치에 있는 게 이 프라이빗 키로 서명한 데이터가 들어있는 certificate이 될 것 같아요. 확인해 볼까요? 그럼 이제 이게 오더러의 인증서임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누가 발행을 해줬느냐? CA의 example.com, 그러니까 CA가 서명을 해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데이터들이 있느냐? 여기에 보면 CA 설치해 보면 아까 봤던 그 CA에 대한 인증서도 들어있고요. 또 어드민에 대한 인증서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오더러 안에 있는 MSP 폴더는 이제 오더러가 이 폴더를 들고 있게 되는데, CA가 자신의 개인 키로 어떤 특정한 데이터를 서명해서 넘겨주면 오더러는 이 MSP 폴더를 들고 있어요. 오더러는 자신이 가진 이 펜 파일, 자신이 가진 공개 키로 이 CA가 서명한 데이터를 검증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피어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MSP 폴더를 들고 있게 되고요. 이 MSP 폴더 안에는 결국 인증서, 개인키 관련 크립토 매테리얼들, 크립토 관련 자료들이 다 들어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키스토어에는 개인키가 들어있고, 사인 설치 안에는 이제 인증서가 들어있다. 이런 거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블락에 있는 데이터와 뭐 이제 다른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CA, 그리고 이 인증서 파일들이 실제로 어떻게 데이터 안에서 나타나는지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